안녕하세요. 래핑에듀 진성빈입니다. 오늘은 초등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에서 6학년 수학 교과서 목차 구성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웬 초등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수학이다 보니까 초등 수학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궁금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좀 이게 이런저런 자료를 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여기를 좀 비워놨어요. 이따가 제가 자료를 좀 채우겠습니다. 먼저 4학년 1학기입니다. 첫 번째로 큰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도,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가 나옵니다. 저도 초등 수학을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스스로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로 갈게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 꺾은 선 그래프, 다각형입니다. 아마 옆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단원별로 색깔이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간색은 숫자 쪽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도형,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라든지 우리가 뭔가 분석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5학년 1학기로 갈게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되겠습니다. 자, 5학년 2학기는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분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소수의 곱셈, 직육면체,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네, 6학년으로 갈게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 각기둥과 각불,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여러 가지 그래프,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를 배웁니다. 네, 마지막 6학년 2학기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공간과 입체, 비례식과 비례 배분, 원의 넓이, 원기둥, 원뿔, 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한번 읊어봤는데요. 제가 최종 분석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면 4학년 1학기 2학기, 5학년 1학기 2학기, 6학년 1학기 2학기로 좀 표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수와 도형과 규칙성으로 해서 각 단원을 좀 표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는요 주로 분수, 그리고 소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까지 첫 번째 줄이 되겠죠. 첫 번째 줄을 쭉 보시면 아이들이 고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걸 배우게 되는구나. 저희 항상 수학에서는 사칙연산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기서도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이 메인 테마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형이 있죠. 두 번째 줄. 거기서는 각도,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그리고 각기둥, 직육면체, 부피, 건널비, 공간, 원기둥, 구 이렇게 구성이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성이죠. 규칙성은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평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 아이들의 수의 개념을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해서 유리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유리수에 관한 사칙연산 계산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좀 중점을 뒀다고 판단을 했고요. 초등 고학년 수학 교육 과정에 47%가 배정돼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쪽에 좀 중점을 뒀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께서는 분수와 소수의 곱셈, 나눗셈 쪽에 조금 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기본인 삼각형, 사각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도를 먼저 도입을 한 거고요. 이걸 다각형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레와 넓이로 이 다각형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공간도형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랬다가 부피와 건널비로 판단 기준을 좀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기둥, 원뿔, 구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도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그 전에 잘 하다가 이쪽 원기둥, 원뿔, 구 쪽에서 하면서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은 전체 교육과정의 36% 정도 배정된 걸로 저는 계산을 했고요. 네. 그 다음은 규칙성. 이건 이제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을 했고요. 5학년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주요 개념인 평균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평균이란 개념은 어떤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네, 그래서 6학년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등을 소개를 하고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함수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그래프고요. 그래서 고학년에서, 초등고학년에서의 비중은 교육과정의 17% 정도로 적지만 사실은 그 이후 중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초등고학년 수학의 핵심이 계산, 네, 분수, 소수의 사칙, 연산이고요. 분석,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공간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규칙성 해석, 그래프 평균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녀분께서 최대한 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학원에 보내시거나 거기서 잘해줄 거야 라고 좀 믿으신다기보다는 물론 잘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좀 먼저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제가 초등 고학년 그 수학 교과서 목차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